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실시간 정부 브리핑입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후보가 어제 금융투자소득세에 대해 일시적 유예 또는 완화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반면 김두관 후보는 최근 금융시장이 불안한 게 금투세 때문이라는 프레임이 씌워졌다며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가는 조세 정의에 합당하다고 생각해 금투세를 그대로 시행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미국의 제재를 뚫고 기술 자립의 속도를 내고 있는 중국 최대 통신 장비 업체 화웨이가 조만간 새로운 인공지능 칩을 출시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AI 선두주자인 미국 엔비디아의 제품과 성능이 맞먹을 정도로 고성능 사양을 지닌 것으로 전해져 엔비디아의 중국 수출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세 번째 소식입니다. SK 하이닉스가 구글카로 잘 알려진 웨이모 자율주행차에도 고대역폭 메모리를 공급합니다. 자율주행차 시대가 다가오면서 인공지능 서버뿐만 아니라 차량 내에서도 HBM이 적극 활용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태성 주가가 급등하며 52주 신고가, 역대 최고가를 갈아치웠습니다. 전기차 화재 이슈가 계속 이어지면서 이를 막을 수 있는 기술력을 가진 태성에 투심이 몰리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태성을 비롯한 전기차 화재 예방 관련 종목군의 시세가 언제까지 이어질지 저희 방송 통해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장 내일장 일부 이 시각 시황으로 문 열어보겠습니다. 우리 양대시장 오늘 장중 상승은 하고 있지만 상승폭이 조금 제한된 것으로 보입니다. 이것은 외국인의 수급 때문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외국인 현물 시장에서 사들이는 모습이 나타나는 가운데 선물 시장은 팔고 있습니다. 섹터 단으로 살펴본다면 반도체와 2차 전지주는 강세를 보이는데 반려 프로그램과 관련해서는 매도세가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자세한 지수 상황 바로 살펴보시죠. 우리 양대 시장은 모두 그래도 빨간불을 켜주고 있습니다. 코스피 시장과 코스닥 시장을 비교해 봤을 때 코스닥 시장의 상승 탄력이 조금 더 크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코스피는 2636선에 코스닥은 775선에 지수가 반응을 하고 있습니다. 하루 동안은 어떻게 흘러가고 있었을까요? 지수의 흐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시장입니다. 정강 후 약의 상세로 지금은 흘러가는 것으로 풀이가 되고 있습니다. 장 초반이 가장 고점이었습니다. 2652선까지도 터뜨렸던 지수는 지금은 점점 힘이 빠지면서 2635선 정도에 반응을 하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장으로 넘어가서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는 장 초반에 저점을 잡은 이후에 고점까지 조금 올라갔습니다. 이때가 11시쯤이었거든요. 778선까지도 올라갔다가 다시 또 변동성을 보이면서 저점을 낮추고 있습니다. 지금이 가장 저점 구간에 있습니다. 775선에 지수 반응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수급 양상도 체크해 보겠습니다. 코스피 시장을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코스피 시장에서는 외국인만이 홀로 사고 있고요. 기관과 개인 투자자들 동반 매도에 나서고 있습니다. 규모를 살펴보면 외국인은 1,068억 원, 기관은 785억 원, 개인은 838억 원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외국인의 경우에는 나흘째 매수 양상을 펼치고 있고요. 장 초반에는 매도를 하더니 매수로 전환을 시켰습니다. 코스닥 시장으로 넘어가서도 살펴보겠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는 외국인과 기관의 쌍끌이 매수가 나타나는 가운데 개인만이 홀로 팔고 있습니다. 외국인은 363억 원, 기관은 98억 원, 개인은 387억 원의 규모입니다. 여기서도 외국인은 장 초반 매도를 하더니 매수로 전환된 점이 눈에 띄고 있습니다. 선물 시장까지 이어서 살펴본다면 장중에 매수로 전환이 잠깐씩 되긴 했지만 대체로 매도 기조가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외국인 투자자들이었습니다. 이어서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분위기 살펴보겠습니다. 코스피 1위부터 5위 종목입니다. 1위부터 5위 종목 내에서는 삼성바이오로직스를 제외한 모든 종목이 빨갛게 물이 들어 있습니다. 먼저 반도체주를 살펴봐야겠습니다. 엔비디아가 급등했습니다. 반도체주 이에 따라서 좋은 모습이 나타나고 있고요. 특히나 SK하이닉스의 분위기 좋습니다. 1%대 오름세가 나타나면서 18만 5,200원 선에 거래가 되고 있는데 실거래 새에 20%가 상승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의 경우에는
간밤에 엔비디아에 대해서 긍정적인 의견을 내놨고요. 4분기에는 반도체주가 본격적으로 반등할 것이다라는 전망까지 내놨습니다. 이어서 2차 전지주도 살펴보겠습니다. LG 에너지 솔루션 상승 탄력이 굉장히 좋습니다. 2%대 급등을 하면서 33만 8,50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테슬라 역시도 5% 넘게 급등을 했고요. 전기차 화재와 관련해서도 우리 업체들이 부각을 받는 것으로 보입니다. LG 에너지 솔루션의 경우에는 우리나라 그리고 외국을 포함해서 가장 많은 브랜드의 배터리를 공급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브랜드 9곳 중에 6곳이 LG 에너지 솔루션의 배터리를 채택하는 것으로 알려졌고요. 가장 많은 차종의 배터리를 공급하는 곳은 바로 SK온이었습니다. 이어서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쉬어가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1% 넘게 빠지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그간 시장이 조정을 받을 때도 상대적으로 견조하게 움직이다가 오늘은 사실 반도체주와 2차 전지주에 매수세가 몰리게 되면서 분위기를 타지 못하는 것으로 풀이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나 여기에서는 분식회계 사건과 관련해서 1심 선고와 관련된 이슈도 있습니다. 오늘 나올 예정입니다. 80억 원의 과징금을 처분을 받았던 바가 있었는데 이전의 형사사건에서 이재용 회장이 무죄 판결을 받았던 부분에 따라서 삼성바이오로직스의 긍정적인 결과가 나올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6위부터 10위 종목의 분위기도 살펴보겠습니다. 6위부터 10위 종목 내에서는 하락세가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셀트리온만이 홀로 빨간불을 켭니다. 1%대 강세를 가져가면서 19만 4,800원에 거래가 되고 있고요. 임상 3상과 관련된 이슈가 나와 있습니다. 반면에 현대차와 기아 모두 쉬어갑니다. 1%대 내외의 낙폭을 보이고 있고요. KB금융과 신한지주, 밸류 프로그램과 관련된 종목군들에서도 파란불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장으로 넘어가서 살펴보겠습니다. 코스닥 1위부터 5위 종목 살펴보겠습니다. 1위부터 5위 종목 내에서는 알테오젠을 제외한 모든 종목에서 빨간불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2차 전지주의 강세에 따라서 에코프로 그룹주도 좋은 모습이 나타납니다. 거기에 개별적인 이슈까지 더해지다 보니까 경영권 공백이 해소될 것이라는 긍정적인 전망까지 나옵니다. 에코프로 BM은 2%대, 에코프로는 0.44% 강보합권에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에코프로 BM의 경우에는 지난주 금요일부터 4거래일 연속 빨간불을 켜고 있는 양상입니다. 다음으로 HLB 살펴보겠습니다. 0.24% 강세를 가져가고 있고요. 반면에 알테오젠은 빠집니다. 0.34% 내림세가 나타납니다. 오늘 장에서 또 눈에 띄게 오르고 있는 종목이 바로 엔캠입니다. 9%대 급등 양상을 펼쳐주면서 상방 VI가 발동이 되기도 했습니다. 매수세를 좀 살펴보니까요. 외국인과 기관이 오늘도 3거래 계속해서 매수를 하고 있는데 이번 달 들어서 3거래를 제외하고는 모두 쌍끌이 매수 기조가 나타났습니다. 이어서 6위부터 10위 종목도 살펴보겠습니다. 6위부터 10위 종목 내에서는 혼조 양상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삼천당제약과 리가켄바이오 같은 제약 바이오주 내에서도 혼조 양상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리가켄바이오는 1% 넘게 빠지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고요. 휴젤은 0.19% 강보합권에서 반응을 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리노공업도 살펴보겠습니다. 이 종목 역시나 반도체주인 만큼 3.65%의 강세 흐름 가져가고 있습니다. 오늘 사실은 삼성증권과 메리츠증권에서는 목표 주가를 하향하는 리포트가 나왔는데 이 영향은 크게 받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시장 상황 저와 함께 살펴보셨고요.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최근 당사를 사칭하는 피해 사례가 늘어나는 만큼 각별히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저희 방송은 유튜브를 통해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유튜브 검색창에 서울경제TV라고 검색하시면 저희 방송과 함께 하실 수 있으니까요. 많이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8월 14일 수요일입니다. 오늘장 내일장 일부 본격적으로 출발합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우리나라 시장 굉장히 좋은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코스피, 코스닥 양시장 모두 다 올라오고 있는데 오전보다는 조금 밀린 게 좀 안타까운 부분은 있죠. 하지만 지금부터 저희가 준비한 내용들 어떤 부분에 대해서 포인트를 가져가야 되는지 심도 있게 이야기 나눠볼 테니까 방송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AJ 인베스트먼트 이재규입니다. 네, 여겐리서치 최지로 본부장입니다.
예, 지금 이제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렸던 네네. 것처럼 우리나라 시장이 장 초반에는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였어요. 네네. 특히 이제 외국인 순매수가 오랜만에 좀 들어오면서 좋은 모습을 보였는데 장 후반부로 오면서는 살짝 밀리는 모습이거든요. 네네. 그래서 오늘 새벽에 마감된 미증시에서도 뭐 엔비디아가 좋았고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좋으면서 우리나라 시장 굉장히 좋은 모습이 예상이 됐는데 살짝 약해지는 모습이 나오고 있거든요. 본부장님께서는 이 반도체 쪽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일단 어제 좀 주요 이벤트가 하나 좀 있었죠. 이 PPI 소비자 물가 지수 발표 부분들이 있었는데 일단 이제 뭐 예상치를 하회를 했습니다. 예상치를 하회를 하면서 저는 좀 미증시에서도 좀 나스닥이 좀 상승을 좀 이어 나갔던 부분들. 거기에 이제 보통 엔비디아랑 마이크론이 좀 동반으로 강세 흐름들이 좀 들어와 주면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까지도 좀 상승을 해준 모습이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 이제 저희 국내 증시에서도 보면은 오전부터 좀 반도체주들의 좀 강세 흐름들이 좀 들어와주고 있다라는 것으로 좀 어떻게 보면 미증시를 좀 따라가고 있다라는 게 확연히 지금 색깔이 좀 나타나고 있는 부분들이고 일단은 이 PPI가 예상치를 하회를 한 부분들에 있어가지고는 우리가 이제 그 전까지 시장이 어떤 식의 색깔이 있었냐면은 물가가 이제 생각보다 너무 빠르게 내려가니까 이걸 좀 디스플레이션 쪽으로 좀 초점이 많이 맞춰져 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생각을 해보니까 물가가 지금 내려가는 걸 보니까 이건 좀 스태그플레이션보다는 디스플레이션 쪽에 대한 초점이 조금 더 많이 맞춰져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 이제 유가도 어느 정도 안정세에 지금 접어들고 있는 것으로 판단이 들고 있고, 그럼 이제는 중요한 부분들은 CPI를 앞두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예. 일단 어떻게 보면 PPI보다 CPI가 조금 더 증시의 변동성을 강화를 시킬 수 있을 만한 좀 그런 주요 이벤트이다 보니 저는 오히려 지금 기대 심리가 좀 작용을 해서 일부 지금 장 초반보다는 지금 후반으로 가면 갈수록 조금씩 빠지는 것 같거든요. 네. 그러니까 일부 어느 정도 현금을 좀 확보를 하고 나서 CPI 이후에 또 투자를 하려는 그런 심리도 지금 강하게 좀 도드라지고 있는 모습이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고, 사실 이제 엔비디아 이제 결국 이제 최근에 반도체주들의 좀 주가 조정이 굉장히 강했어요. 주가 조정이 강하면서 이제 나왔던 부분들이 반도체 끝인가? 네, 끝이다. 맞습니다. 뭐 이런 이야기들 굉장히 많았었습니다. 엔비디아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지금 그 단어가 무색할 정도의 반등이 엔비디아랑 마이크론 쪽에서 나온 상황이었고, 그러다 보니까 저는 이제 지금 개인적으로 드는 생각은 결국 주도주는 주도주구나. 상반기 때 주도를 했었던 산업군이었고 그 산업군 자체가 결국엔 지금도 끝이 아니구나. 네. 그러면 결국 시장에서는 투자를 참여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여전히 뭐 반도체라는 키워드는 머릿속에 계속 좀 들어와 있다는 것을 판단을 하고 있고, 엔비디아 같은 경우 지금 월가에 대한 부분들의 의견들이 최근에는 좀 많이 안 좋았었거든요. 예. 많이 안 좋았었는데 다시 또 긍정적인 비율을 많이 내보내고 있는 상황이에요. 특히 이제 이런 이야기들도 굉장히 많잖아요. 엔비디아 지금 쟁순왕이 이번에 또 주식 매도를 1,000억 원 이상 진행을 했다. 예. 뭐 이런 부분들이 그러면 엔비디아가 이제는 고점을 찍고 밑으로 빠지냐라는 부분들이 이야기들도 굉장히 많았어요. 근데 이게 우리가 알아야 되는 부분들은 이미 그 전부터 계획이 되어 있었던 부분들이잖아요. 이미 계획이 되어 있었던 물량들을 젠슨왕이 일단 매도를 진행을 했던 부분들.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은 엔비디아가 고점을 찍고 나서 이제는 좀 빠질 것이다라는 부분들을 베팅을 한 부분들이 아니다. 그러면 어떻게 보면은 엔비디아 입장에서는 이게 고점에서 슬슬 나올 만한 이제 고점론에 대한 부분들 투심을 악화를 시킬 수 있을 만한 뉴스플로우로 작용을 할 가능성은 높은데, 이게 반대로 생각을 하게 되면은 어차피 이 매도 물량들은 계획이 되어 있었던 물량들이고, 그리고 엔비디아의 성장성 이미 상반기 때 실적으로 확인을 했고, 그러면 지금 상반기 때 실적을 넘어서서 HBM이나 뭐 AI 시장 계속해서 고도화가 된다고 하게 되면은 당연히 엔비디아 입장에서는 실적이 좋아질 수밖에 없는 건가, 없는 거지 않나, 이런 부분들에 저는 베팅이 결국 들어가는 게 맞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러면 결국 엔비디아가 지금 계속해서 강세 흐름들이 유지가 된다 하게 되면은 자연스럽게 국내 증시 같은 경우도 반도체 주들의 좀 강세 흐름들이 좀 연출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보고 있는 상황이고, 저랑 이제 대표님이 항상 달랐던 부분들은 저는 약간 SK 하이닉스 쪽을 좀 많이 밀었었어요. 그죠. 네, 근데 대표님 네. 같은 경우 삼성전자 쪽을 좀 많이 밀었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는 뭐 여전히 지금도 그 구도에 대한 변함 자체, 그러니까 특히 SK 하이닉스가 여전히 저는 개인적인 뷰로 볼 때는 좋을 거라고는 봅니다. 좋을 거라고는 보지만 최근에 조금은 삼성전자도 지금 이렇게 되면은 좋아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게, 일단 블랙일이 출시가 연기가 된 거. 예. 블랙일 출시가 만약에 엔비디아에서 예정대로 진행이 됐다고 하게 되면은 저는 오히려 SK하이닉스랑 삼성전자랑 그 발걸음 차이가 더 커졌을 거라고 봐요. 그죠, 네, 그죠. 발걸음 차이가 더 커졌을 거라고 보는데, 사실상 엔비디아에서 지금 출시가 지연이 됩니다. 출시가 지연이 되면서 삼성전자 입장에서는
시간을 확보를 한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일단은 뭐 2개월이 됐든 3개월이 됐든 출시가 지연된 부분들에서 시간을 확보한 부분들이다 보니까 SK하이닉스는 어떻게 보면 격차 부분들을 더욱더 넓히는 것보다 좁힐 가능성, 그러니까 좁힐 수 있을 만한 기회를 삼성전자는 이번에 좀 잡은 거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일단은 삼성전자가 앞으로 어떻게 좀 잡아 나갈 것인지가 저는 좀 중요할 거라고 보고 있고, 그럼 SK하이닉스 입장에서는 HBM 쪽에 대한 부분들을 점유율을 이미 많이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D램 쪽에서 많이 밀렸습니다. 삼성전자한테 상반기 때. 그러니까 삼성전자는 상반기 때 HBM 쪽에 집중이 아니라 좀 D램 쪽에 집중을 좀 많이 했었고요. 그러면 이제 SK하이닉스의 과제는 HBM도 가져가면서 D램도 어떻게 살릴 것인가. 이 부분이 가장 저는 과제라고 봐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의 과제를 놓고 봤을 때 과연 어디가 더 성장성이 탁월하게 나올까라고 하게 되면은 저도 이제 조금은 삼성전자에 조금은 기울기는 해요. 사실상. 아니 네. 이게 왜 그러냐면 제가 좀 여쭤보고 싶었던 게 네네네. 뭐냐면 지금 SK하이닉스가 지난주 화요일부터 네네. 지금 20% 정도가 거의 다이렉트로 반등이 나왔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여기서 만약에 신규 매수 접근도 SK하이닉스가 가능하다라고 보시는지 여기 저는 좀 궁금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네네. 어떻게 보면 저항대에 지금 살짝 닿아 있는 부분들이 그렇죠.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궁금합니다. 일단 저는 SK하이닉스랑 삼성전자만 놓고 보면은 둘 다 지금 움직이는 캔들 폭이 비슷해요. 그러니까 중장기 입장에서 지금 두 종목 다 1년선, 2년선에서 지지를 받고 지금 반등이 나와주고 있는 모습들. 다만 거래량이 오늘은 삼성전자가 조금 더 압도적으로 좀 큰 모습이고. 그럼 이제 여기서 내가 SK하이닉스를 과연 투자를 할 수 있냐라는 관점으로 볼 때는 사실 저는 지금 자리도 단타라고 보기보다는 만약에 없으신 분들은 매수가 네. 가능하다고 봐요. 그러니까 없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뭐 한 번에 뭐 비중의 몰빵의 매수가 아니라 내가 만약에 예를 들어서 50%의 현금을 가지고 SK하이닉스를 분할적으로 접근하겠다 하게 되면은 5%씩이 됐든 뭐 10%씩이 됐든 지금은 접근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손익비상으로 저는 볼 때는 굉장히 좋은 구도라고는 봐요. 근데 그게 SK하이닉스만 지금 조건이 해당되는 게 아니라 삼성전자도 똑같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네. 두 주가 추이 자체가 거의 비슷하게 움직여요. 네. 두 주가 추이 자체가 굉장히 비슷하게 움직인다라는 것은 지금 시장에 맞게끔 두 기업이 같이 움직인다는 거거든요. 결국 반도체가 움직이면은 두 기업도 똑같이 같이 동시에 움직인다는 거고. 그럼 여기서 이제 조금씩 포커스가 다른 부분들은 개별적인 뭐 재료가 더해진다든지, 개별적인 뭐 악재가 더해진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조금은 주가 추이가 나긴 하겠지만 지금과 같이 이제 색깔론에 맞춰져서 움직인다 하게 되면은 저는 두 기업이 지금 전부 다 똑같이 강세 흐름들은 나올 가능성이 높다. 네, 그런 관점으로 볼 때는 저는 SK하이닉스도 지금 신규 분들은 접근이 가능하다고는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지난주에도 이제 급락 나왔을 때 네네. 매수 관점이 맞지 않겠느냐 네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도 이제 반도체 쪽에 대해서 저의 의견을 좀 말씀드려보자면 사실 반도체가 지금 7거래일 동안 굉장히 많이 반등이 나왔거든요. 그죠. 그리고 그 과정에서 엔비디아도 많이 올라왔고 뭐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많이 올라오면서 이 흐름 자체는 계속해서 긍정적으로 이어지는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제가 살짝 부족하다라고 생각을 했었던 부분이 수급적인 부분이었는데 며칠 전부터 이제 또 우리나라 시장에 대한 수급도 많이 개선이 되고 네네.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까지 우리가 연동해 본다면 지금 우리나라 반도체 관련주들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눌림이 나왔을 때 접근이 가능하지 않을까. 저도 뭐 그런 관점으로는 시장에 대해서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아까 전에 이제 PPI랑 CPI도 네네네. 좀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도 거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보니 일단은 뭐 반도체 잠깐 정리하고 가자면 굉장히 반등이 잘 나왔지만 여기에 대해서 외국인들의 수급도 들어오고 있고 앞으로 업황 쪽에 대한 기대감도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 저는 가파르게 가진 않는다라고 하더라도 좀 안정적으로 우상향을 이어갈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정리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PPI와 CPI 쪽에 대해서 말씀드려보자면 어제 그러니까 PPI가 살짝 둔화되는 모습이 나왔거든요. 네네. 그래서 우리가 그 부분에서 금리 인하가 될 것이다라는 기대감, 그러니까 경기 침체보다는 금리 인하 쪽에 대한 기대감이 붙으면서 전반적으로 시장이 반등을 줬는데 이 부분들이 오늘 발표되는 CPI까지 연결이 된다라고 한다면 전 우리나라 시장도 여기서 어쨌든 하반 경직은 좀 강하게 만들어내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오늘 CPI 발표 이후에 시장의 변동성이 또 한 번 커질 수 있다라는 그런 걱정은 좀 하고 있어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장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혼란스럽죠. 사실 지난주 월요일에 우리나라 시장 급락 나왔을 때만 하더라도 정말 많은 악재성 뉴스들이 많이 쏟아졌거든요. 근데 그런 상황에서 지금 일단 뭐 경기 침체도 아니라는 이야기들 나오고 있고요. 다시 한번 이제 경제 지표 나오면서 시장이 돌려세우고 있는 부분인데 추이가 좀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 자체가 굉장히 좀 애매한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동안 강세를 보였었던 종목군들, 뭐 오늘 제약바이오라든지 종목
종목별로 이제 조정을 좀 받는 기업들이 있는 반면에 그동안 또 상대적으로 굉장히 약했었고 이슈가 됐었던 종목군들 그죠. 중에서 2차 전지가 전 눈에 굉장히 많이 들어오거든요. 그러니까 반도체가 어느 정도 오늘 반등을 주고 있는데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지금 음봉으로 떨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네네. 어떻게 보면 반도체 같은 경우는 종목별 흐름이 좀 다르게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지금 유진테크 같은 경우는 제가 잠깐만 차트를 보여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진테크 같은 경우는 지금 어떻게 보면 거의 정배열로 다시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반도체 쪽에서도 종목별 흐름이 좀 차별화가 될 것 같은데 여기에서 이제 반도체와 또 우리나라 시장에서 가장 많은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게 2차 전지라고 한다면 2차 전지도 우리가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뭐 화재 사건 나타나면서 나오면서 우리나라 기업들 변동성을 좀 많이 키우고 있는 과정이고 어제 같은 경우는 뭐 전고체와 관련되어 있는 종목군들도 변동성이 나왔는데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2차 전지 같은 경우도 어쨌든 이번 주, 지난주부터 이번 주까지 우리나라 시장이 굉장히 불안정함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하방 경직을 보이고 있거든요. 네네. 저는 그래서 주가 흐름상으로는 반등이 좀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본부장님께서는 2차 전지 쪽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일단 2차 전지가 오늘도 강세가 들어오는 부분들은 사실 뭐 새로운 이슈 플로우로 인해 가지고 2차 전지가 올라온다기보다는 일단 테슬라 효과가 좀 크다고 봐요. 일단 테슬라 효과도 크고 최근에 2차 전지 쪽에 대한 바닥론에 대한 이야기들도 지금 계속해서 이야기가 수면 위로 또 올라와주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좀 그런 부분들이 투심을 일부 지금 회복을 시켜주고 있기도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또 이제 최근에 또 나왔던 이슈가 이 캐즘 효과로 또 마무리시켜줄 만한 또 IPO 대거 부분들 지금 2차 전지의 좀 주요 또 장비땅 기업들이 증시에 입성을 하기 위해서 또 굉장히 또 많은 준비를 하고 있다. 뭐 이런 이야기들은 결국 2차 전지 쪽에 투심을 일부 회복을 시킬 수 있을 만한 키포인트로는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고는 봅니다. 다만 이제 제 차트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지금 리튬 선물 가격을 지금 올려놓은 상황이거든요. 일단 이게 지금 일봉 차트가 아니라 주봉으로 제가 이제 선으로 좀 더 구분하기 쉽게 좀 나타내는데 사실 2021년에 바닥을 찍고 그때부터 2023년까지 계속 급등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리튬 가격이 계속해서 바닥을 잡았던 부근대가 한 4만 원대였거든요. 4만 원대부터 고가를 찍었던 게 59만 원대입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되는 것은 왜 2차 전지 쪽의 실적이 지금 계속해서 안 좋냐? 거의 고점 부근에서 많이 샀잖아요. 그러니까 리튬 기업들이 결국에는 이 리튬을 가지고 배터리를 만들어야 되는데 리튬을 거의 싼 가격에 산 게 아니라 거의 중간 비싼 가격에 많이 샀습니다. 그 당시에. 2차 전지가 워낙 호황기가 또 들어가 있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리튬 가격이 비싸게 사고 지금 상황에서 그거를 팔려고 하니 마진이 안 남는 거죠. 지금 많이 줄어들었다는 이야기가 있거든요. 네, 그렇죠. 재고가. 이제 아무러면 이제 결국에는 이거를 어떻게든 제거를 해야 되니까 결국에 이제 어느 정도 무릎을 쓰고 파는 기업들이 많겠죠. 그러니까 이제 지금 어느 정도 재고에 대한 부분들에 뭐 문제는 없긴 하지만 그럼 이게 지금 가격이 리튬 가격이 과연 싼 거냐? 라는 측으로 놓고 보면은 사실 기업 입장에서도 이게 싸다고 느껴질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저는 좀 들거든요. 예. 왜냐하면 지금 이미 선물 가격 차트가 좀 많이 무너진 상황이고 2021년에 바닥을 찍었던 게 한 2만 원, 3만 원, 4만 원대입니다. 그럼 지금 7만 원대를 유지해주고 있는데 못해도 지금부터 언더 3만 원이 더 내려와야 돼요. 지금 굉장히 상황에서는. 네, 그렇죠. 어려운 상황이네요. 그렇죠. 그럼 결국에는 기업들 입장에서 리튬가 이제 바닥이니까 7만 원대에 사가지고 이거를 어떻게든 수익으로 좀 마진을 봐보자라고 생각하는 업체들이 과연 몇이나 되냐는 것도 저는 좀 의구심이 좀 드는 상황이고 그리고 최근에 이 중국 배터리에 대한 부분들을 배터리 화재 이 이야기들이 굉장히 좀 많잖아요. 벤처 같은 경우도 중국 쪽에 대한 뭐 배터리를 썼다라는 이야기가 있기는 했지만 결국 2차 전지 쪽에 대한 투심을 또 일부 악화를 시킬 만한 요소라고는 생각은 해요. 왜냐하면 이 배터리 화재 부분들이 지금 한두 번 나왔던 건이 아니라 그 전부터 이미 몇 번 이슈가 되었던 부분들인데 결국 이 이슈를 지금 못 잡고 배터리 화재에 대한 부분들을 지금 못 잡는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은 엄밀히 따지면 못 잡는다라는 부분들이 있어서 과연 이게 소비자들 입장에서 구매 심리를 높여 나갈 수가 있을지 저는 이것도 약간 좀 고민이 많이 된다고 봅니다. 그러면 결국 이게 2차 전지 업체들 입장, 뭐 양극재나 음극재 업체들 입장에서는 수익이 나아질 수 있을 만한 요건들이 갖춰져야 되는데 이게 딱딱 끊기는 거죠. 브레이크가 걸릴 만한 요소들이 너무나도 많은 거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결국엔 지금 자리에서 2차 전지 이제는 반등 들어오니까 지금부터 더 빠질 구간은 없어 생각하고 매수로 접근한다기보다는 저는 단기적으로는 수익은 볼 수는 있을 거라고 봐요. 왜냐 바닥론이 지금 강하니까. 근데 이게 지금 자리부터 계속 끌고 갈 수 있을지가 저는 좀 의구심이 많이 들거든요. 예. 왜냐하면 지금 자리부터 더 빠질 수도 있다라고 저는 좀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러면 지금 자리가 일단은 바닥이라고 너무 빠르게 판단을 하기에는 다소 좀 어렵다라고 보고 있는데 사실 이제 저는 2차 전지에 대한 뷰 자체가 항상 개인적으로 좀 애매합니다. 이게
개인 투자자분들이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는 또 섹터이기도 하고 그렇다고 너무 안 좋게만 이야기하면은 또 너무 그렇기도 하고요. 그래서 안 좋은 부분들은 지금 당장이긴 해요. 근데 결국에 2차 전지 산업의 자체의 틀만 놓고 본다고 하게 되면 성장할 산업군은 분명히 맞아요. 성장할 산업군은 분명히 맞고 지금의 기업 가치 밸류 대비 분명히 주가가 멀티플은 받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네. 근데 그 시기가 언제냐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 시기가 언제냐는 부분들에 접근을 했을 때는 사실 지금의 그렇게 큰 메리트는 저는 좀 없다라고 보고 있는데 대표님 같은 경우는 2차 전지 뭐 저랑 또 같은 뷰일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기 때문에 한번 좀 이야기를 좀 듣고 싶습니다. 일단 방금 전에 본부장님 말씀하신 거에 굉장히 동의를 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지금 광물 가격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화재 이슈와 관련되어 있는 부분들, 그리고 주가가 어느 정도 메리트가 있느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네네. 저도 살짝 보수적으로 보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2차 전지 같은 경우는 시장에서도 보수적으로 보고 있는 부분인데 저는 그래도 하반기 때는 2차 전지가 전반적으로 좀 반등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참고를 하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이제 여기까지 우리가 준비한 네네. 내용에 대해서 마무리를 좀 지어보고 지금 그 캐스터님께서 장은일 캐스터께서 준비한 브리핑 내용을 듣고 네네. 현재 시장에서 어떤 게 이슈가 되고 있는지 보신 다음에 추가적으로 또 이야기 네.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은혜로운 섹터 장은혜입니다. 역시 시장에서는 상승이든 하락이든 가장 큰 원인은 실적이 아닌가 싶습니다. 바로 JYP 엔터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요. 어닝 쇼크를 오늘 오전에 내놓은 바가 있었죠. 그야말로 급락세를 면치 못하는 상황 속 오늘 하루 사이에 시가총액이 1,500억 원이 증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러면 어떤 성적표를 보여줬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해서 36.9% 급감했고요. 영업이익은 더 엄청났습니다. 거의 80%가량 급감했고요. 뿐만이 아니라 영업이익률은 10% 이하로 뚝 떨어지게 되면서 시장에 충격을 안겼죠. 여기에 대해서 12곳의 증권가에서 리포트를 냈는데 그중에서 9곳이나 목표가를 하향 조정했습니다. 참고로 최저 TP는 65,000원이라는 점 체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JYP 엔터뿐만이 아닙니다. 오늘은 하이브도 함께 약세를 보여주고 있는데 최근에 방시혁의 사생활 노출이 시작이 되면서 약세를 보였는데 오늘은 소속 아티스트 리스크까지 불거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바로 BTS의 슈가 이야기인데요. 일단 경찰 쪽에서는 BTS 슈가 음주운전 동선을 확인 중에 있고 출석일은 추후에 조율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런 과정 속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은 바로 거짓 해명이죠. 바로 슈가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집 앞 정문에서 내가 전동 킥보드를 타다가 세우는 과정에서 경찰에게 적발됐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집 앞 정문이 아니고 인도였고요. 전동 킥보드가 아니고 스쿠터였습니다. 전동 스쿠터 같은 경우에는 현행법상 음주운전을 했을 때 형사처벌을 받을 수가 있다라는 거 체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BTS는 하이브다라고 이야기를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BTS가 끼치는 영향력은 정말 어마어마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오너 리스크뿐만이 아니라 아티스트 리스크까지 불거진 상황 속에서 엔터주가 모조리 약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SMYG 엔터테인먼트 그리고 큐브 엔터까지 2에서 3%대 약세를 그리고 있다는 거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이슈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이슈는 미국 경기 침체로 인해서 폭락을 했었던 빅테크들이 많이 회복을 하고 기지개를 펴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전한 바가 있었는데 그중에서도 엔비디아와 애플
같은 경우에는 폭락 이전 수준까지 주가가 대부분 회복했다라는 긍정적인 이야기 전해줬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로는 경제 지표에 있더라고요. 일단 PPI가 간밤에 발표가 됐는데 시장 예상치를 하회하게 되면서 인플레이션이 조금 잡히고 있구나라는 것을 시사를 해줬고요. 그리고 동시에 발표가 됐었던 소기업 경기 낙관 지수 같은 경우에는 2년 반 만에 최고치를 기록을 하게 되면서 경기 침체 우려감까지도 사그라지는 모습이었습니다. 이제는 경기가 경착륙이 아니고 연착륙을 할 수 있다라는 소식 속에 엔비디아가 6.5%나 급등세를 보여줬고요. 이에 따라서 반도체 투톱 역시도 강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단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는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서 엔비디아의 블랙일 출시 지연 그렇게 심각하게 볼 문제는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동안의 낙폭이 너무 과도했다라고 평가를 한 바가 있었다는 거 체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반도체뿐만이 아니라 오늘은 덩달아서 전선과 전력 설비 쪽에서도 강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앞서 살펴드렸던 AI 쪽에서의 강세도 있었지만 뿐만이 아니라 한국에서 지금 현재 폭염과 열대야가 이어지고 있죠. 이로 인해서 전력 수요가 역대 최고를 기록했다라는 소식 전해졌습니다. 이로 인해서 오늘 관련 종목들이 급등세를 보여주고 있고요. 그 중에서도 LS 일렉트릭 같은 경우에는 어제 MSCI 편입 소식을 전했죠. 그런데 오늘 보이시는 것처럼 MSCI 편입을 계기로 해서 앞으로 1,700억 원 정도의 매수세가 들어올 수 있다라는 전망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런 상황 속에서 LS 일렉트릭 9% 넘는 불기둥을 뿜어내고 있다는 거 체크를 해드리면서 이슈 2개 살펴봤고요. 다음으로 국내 테마 탑3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시장을 가장 지배하고 있는 쪽은 아무래도 전기차 화재가 아닌가 싶습니다. PLC 모뎀을 탑재하고 있는 충전기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지원금을 늘려줄 거야 라는 정부의 소식이 전해진 바가 있었죠. 이 때문에 오늘 전기차 화재 또 이름을 올리고 있는 상황인데요. 사실상 이 전기차 화재 안에는 너무나도 많은 종목들이 생겨나고 있다는 점 체크를 해드리면서 오늘 새롭게 생겨난 종목 바로 태성입니다. 지금 시작과 동시에 상한가 직행 후에 풀리지 않은 채 거래가 되고 있고요. 태성 같은 경우에는 전기차의 열폭주를 차단할 수 있는 이런 장비를 생산하고 있다라는 소식이 부각받게 됐습니다. 그리고 어제는 사실 전고체 쪽이 많이 주목을 받았잖아요. 그런데 지금 현재는 ESS 전력 저장 장치 쪽에 급등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HD 현대 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호실적을 내놓은 바가 있었습니다. 오늘 호실적을 내놨고 시장에서는 영업이익이 적자를 보일 것이다라고 예상을 했는데 아니라 흑자 전환했다라는 소식 속에 20% 넘는 급등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반면에 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이슈가 나온 다음에 상한가 직행하는 기염을 토해냈지만 연이틀 약세를 보이고 있다는 거 체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 짚어볼 것은 바로 로봇입니다. 오늘 나온 이슈가 있었습니다. 로봇 쪽에서 사실 봇핏 웨어러블 로봇이죠. 삼성전자의 봇핏이 다음 달 초쯤에 B2C 사업을 시작할 거야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출시한 지 5년 만이고요. 이제는 소비자들이 직접 만나볼 수 있게 됐다라는 소식 속에 SBB테크와 이렌시스 모두 다 두 자릿수 강세를 이어가고 있는데 두 기업 모두 다 감속기를 공급하고 있다는 거 체크해드리면서 다음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유가와 해운인데요. 오늘은 약세로 이름을 잡고 있습니다. 중동 리스크 떠올리실 것 같습니다. 24시간 내에 이란이 이스라엘을 공격할 거야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공격을 하지 않았죠.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에는 약세로 이름을 잡고 있다라고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은혜로운 섹터 장은이었습니다. 예, 방금 전에 이제 섹터 2개와 그리고 네네. 시장에서 좀 강세 테마
세 가지를 좀 알아봤는데 우리가 이슈 쪽에선 지금 PPI는 아까 전에 이야기를 좀 나눴기 네네. 때문에 요 JYP 엔터 쪽에 대해서 실적 쇼크가 좀 나왔죠. 네네. 그래서 엔터주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 주위에서 지인들도 이 엔터주들 같은 경우는 아티스트가 좀 문제를 일으키면 주가가 많이 빠질 수 있다라는 그런 뭐랄까 이 엔터주에 대한 약간의 불신이 있더라고요. 네네. 본부장님께서는 엔터주가 지금 이제 단기적으로 낙폭이 굉장히 크게 나온 상황인데 여기서 어떤 관점으로 좀 엔터주를 보시는 게 좋을지 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일단 이제 엔터주가 상반기 때도 그렇고 작년에도 그렇고 이야기가 좀 많이 나왔던 부분들 엔터주들의 뭐 산업 호황기 엔터주 실적 굉장히 좋을 것이다. 예. 뭐 이런 이야기들 때문에 엔터주들이 그 당시에도 굉장히 좀 가파른 상승을 좀 많이 이어 나갔었죠. 근데 결국 이제 이게 아웃퍼폼이 나오면서 주가가 좀 많이 빠졌고 그럼 여기서 이제 결국 엔터주들이 저는 가장 어려운 게 그거라고 봐요. 개별 아티스트들의 악재가 언제 나오냐. 아이고 너무 어렵죠. 네,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실적만 놓고 봤을 때 기업을 그냥 분석을 할 때 밸류 자체로만 놓고 볼 때는 뭐 지금의 데이터를 가지고 우리가 분석을 해볼 수가 있기 때문에 뭐 충분히 지금 자리가 뭐 저점이다 아니면 좀 고평가가 되어 있다 이런 부분들을 어느 정도는 일부 좀 분석을 할 수가 있겠지만 지금같이 하이브에서 또 나오는 이런 개별 이슈들 있잖아요. 예. BTS 슈가에서 뭐 음주운전 관련한 이런 이슈들, 그러니까 이런 단독적인 이슈들이 언제 어디서 어떻게 나올지는 아무도 알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나는 정말 예를 들어서 하이브가 지금 자리 너무 좋아서 매수했는데 내일 갑자기 악재가 터지는 거예요. 예. 그래서 내가 매수한 가격보다 아래로 뭐 5%, 10%더 빠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어떻게 대처를 할 것인지 이게 가장 저는 좀 어려운 거라고 보고 있긴 한데 사실 JYP의 지금 실적을 놓고 보면은 좀 저는 이해가 안 가긴 해요, 실적이. 너무 안 좋죠. 네, 이게 매출액 대비 영업이익이 어떻게 이렇게 나올 수가 있을까라는 생각들이 저는 좀 많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매출액 대비해서 영업이익이 너무 안 나왔습니다. JYP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이게 결국에는 증권가에서도 뭐 상반기 때 리포트가 나왔던 부분들이 주요 아티스트들의 지금 컴백이 지연이 되고 있는 부분들이 결국에 JYP 쪽에 대한 실적을 떨어뜨릴 수 있을 만한 요건으로 작용은 할 것이다라는 부분들은 상반기 때 좀 예상을 많이 했었어요. 스트레이키즈 같은 경우도 지금 컴백이 계속해서 지연이 되어 왔던 부분들. 그럼 결국 이제 주력으로 지금 있는 아티스트들이 컴백이 지연이 되다 보니까 JYP 입장에서는 막상 돈을 벌 수 있을 만한 부분들이 좀 사라진 부분들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일단 2분기까지도 지금 실적이 안 좋은 건데 저는 이렇게까지 안 좋을 줄 몰랐습니다. 예. 네, 저는 좀 쇼크 이상이거든요. 예. 지금 사실상 JYP 실적만 놓고 보면은 그러면 이제 결국에는 이미 뭐 재료는 나온 상황이고 실적도 이미 발표가 된 상황이고 그 부분들이 지금 주가에 반영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그럼 여기서 이제 우리가 대응을 어떻게 해야 되냐? 아마 개인 투자자분들 엔터 안 갖고 있으신 분들 거의 없으실 겁니다. 네. 뭐 JYP 엔터가 됐든 하이브가 됐든 SM이 됐든 한 개쯤은 다들 엔터를 가지고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사실 지금 자리에서 매도는 아니라고 봐요. 이미 매도할 구간은 진작에 지났다고 봅니다. 이미 대응할 수 있는 구간을. 그러면 내가 지금 여기서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냐라고 놓고 보면은 일단 하반기는 지금 증권가들이 목표가를 JYP 쪽에 좀 많이 내리고 있는 것은 사실이긴 하지만 그만큼 아마 2분기 실적으로 눈높이가 많이 낮아졌을 겁니다. JYP에 대한 눈높이가. 증권가들도 아마 눈높이가 좀 많이 낮아졌다고 하게 되면은 뭐 일정과 같이 뭐 어닝 서프라이즈라든지 우리가 정말 놀랄 만한 그런 실적까지는 아니겠지만 설마 2분기보다 못하겠어라는 부분들이 초점이 많이 맞춰질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왜냐 하반기 때 좀 주력 아티스트들의 컴백 부분이라든지 뭐 월드 투어라든지 콘서트 부분들이 분명히 예정이 되어 있는 부분들이고 그럼 결국 상반기 대비해서는 하반기 그래도 실적은 좀 좋지 않겠냐라는 부분들이 일단은 주가에는 어느 정도 바닥 투심은 좀 활성화를 시킬 가능성은 높다라는 측면으로 볼 때는 저는 일단은 비중이 좀 많으신 분들은 추가 매수는 더 이상 안 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네. 그냥 이제는 애기 가져가다시피 포트에 일단은 가져가야 된다고 봐요. 뭐 일단 상패가 되는 그런 기업들은 아니잖아요. 그죠. 상패가 되는 기업들은 아니기 때문에 일단 엔터주들 같은 경우도 저는 분명히 한 번은 또 활개치는 그 시기가 올 거라고 봅니다. 네. 이제 그런 부분들만 놓고 봤을 때는 일단은 좀 가지고 가는 게 맞다고 보고 있고 만약에 지금 비중이 조금이신 분들 어디서 좀 추가 매수를 해야 되냐라고 하게 되면 사실 추가 매수 잡는 것도 좀 애매하긴 하지만 JYP가 지금 바닥에서 올라왔을 때 당시까지만 해도 지금 주가가 고점 대비 지금 반토막 이상까지 나온 상황이잖아요. 네. 그럼 지금 라인에서 JYP가 일단 지켜줘야 되는 라인을 저는 4만 원대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예. 4만 원대마저도 만약에 무너진다라고 하게 되면은 저는 일단 2만 원대까지도 열려 있다고 봅니다. 정말 최악의 수는 2만 원이요? 네, 최악의 수는 예. 4만 원이 만약에
지켜주지 못하고 깨진다. 주봉이 됐든 일봉이 됐든 4만 원의 그 종가 라인을 못 지켜주고 깨고 내려온다 하게 되면은 저는 일단 하단은 2만 원대까지 열어놔야 된다고 봅니다. 네. 그러면은 지금 자리에서 추가 매수 어떻게 보면은 많이 빠졌으니까 매수를 진행하라는 게 아니라 저는 더 지켜봐야 된다고 봐요. 일단은 지금 자리에서 더 지켜봐야 되고 지금도 주가가 많이 빠졌기 때문에 지금 자리에서 과연 횡보를 할지 아니면 더 추가적인 하방을 깨고 내려가 줄지에 대한 부분들을 일단은 지켜봐야 된다고 보고 있고 가장 저는 추가 매수를 진행한다고 하게 되면은 베스트 구간은 4만 원대라고 봅니다. 4만 원대까지 가격이 조정이 만약에 나온다라고 하게 되면은 이 금방 부근에서 JYP를 일단 저는 추가 매수를 하는 게 맞다고 보고 있고요. 그 전까지는 일단은 계속 들고 가는 게 맞다고 보고 있고 사실 이거 추세 돌리려면 쉽지는 않을 겁니다. 예. 추세를 돌리려면은 정말 쉽지는 않을 거예요. 정말로 우리가 예상을 못할 만한 실적이 나온다든지 아니면 좀 주력 아티스트들이라든지 뭐 신인 아티스트들이 발굴이 돼가지고 뭐 컴백이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 더 많다라든지 이런 라인업들이 좀 확충이 되는 게 아니라면은 사실 좀 힘들 거라고 보고 있는 상황이고 그러면 결국 이제 엔터주들이 항상 그래요. 안 좋은 이야기 나오면 계속 안 좋은 이야기 나옵니다. 네, 안 좋은 이야기 나오기 시작하면은 계속 안 좋은 이야기 나오고 이 이야기가 거의 끝날 때쯤이 저는 바닥이라고 봐요. 네. 한참 좀 남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저도 이제 엔터 쪽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보자면 지금 최진욱 본부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거의 다 맞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이제 우리가 지금 주가가 많이 밀렸기 때문에 무서운 부분들도 있지만 제가 잠깐만 이제 JYP 엔터 기준으로서 기업 분석표를 잠깐만 보여드려 볼게요. 이게 화면이 잘 안 보이실 수도 있는데 JYP 엔터 같은 경우는 지금 PBR 기준으로 따져봤을 때 거의 역사상 최저가 수준에 놓여 있는 것은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2분기에 대한 실적은 안 좋았지만 3분기 쪽에 대한 기대는 어떻게 보면 좀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지금 이제 자금적인 여유가 있는 분들 같은 경우는 엔터 쪽과 또 같이 보는 게 우리가 게임주들도 많이 보잖아요. 그렇죠. 최근에 이제 크래프톤이 엄청나게 좋은 실적을 내놓으면서 신고가를 경신해서 올라가고 있는 모습이고 그리고 넷마블 같은 경우도 실적이 잘 나왔어요. 하지만 뭐 며칠 전에 음봉이 좀 나오긴 했지만 전반적으로 우리가 엔터와 게임을 같이 보는 경향이 있는데 엔터보다는 게임주들이 좀 더 살아있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같은 경우도 어떻게 보면 반도체가 반등을 주고 있고 그리고 뭐 2차 전지도 반등을 주고 있는데 오늘 굉장히 특징적이었던 게 로봇 관련주들이 강하게 올랐거든요. 물론 보핏이라는 이슈가 있었지만 로봇 관련주가 올라간다는 것은 역시나 성장주, 금리 인하에 대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성장주 쪽으로 좀 자금이 들어오는 게 아닐까라고 생각이 돼서 저는 게임주들 같은 경우도 어쨌든 금리 인하 쪽에 대한 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최근 들어서 이제 웹젠 같은 경우도 굉장히 탄력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엔터주냐 게임주냐 좀 고민을 하고 계신 우리 시청자분이 계시다라고 한다면 저는 게임주들을 좀 봐보시는 게 어떨까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은 어쨌든 저는 성장주에다가 좀 포커스를 맞추는 게 어떨까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오늘 이제 로봇 관련주들이 굉장히 탄력적인 모습을 보였어요. 뭐 SBB 테크도 장 초반에 굉장히 강하게 올라왔었고요. 그리고 레인보우 로보틱스라든지 이렌시스 같은 경우도 이 삼성전자의 보픽과 좀 연동이 되면서 주가의 변동성이 많이 커졌는데 이 로봇 관련주들 같은 경우는 제 생각에 성장주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뭐 제약바이오도 있고요. 그리고 말씀드렸었던 로봇 관련주도 있고 뭐 엔터도 있고 게임도 있고 이렇게 이야기가 되고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로봇 관련주들 같은 경우는 올해 하반기쯤에는 좀 이슈가 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우리가 이 로봇 관련주들도 지금부터는 체크를 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가야 되는 길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최근 이제 우리나라 시장에서도 조금의 트렌드 변화가 있는 것이 우리가 AI 쪽에 대해서 엮이면서 하드웨어 관련되어 있는 반도체 주들이 강했다라고 한다면 최근에는 이제 AI 소프트웨어 쪽에 관련되어 있는 종목군들도 변동성이 좀 잘 나오고 있거든요. 결국에는 AI를 통해 가지고 부가가치를 만들어내는 쪽에 대해서 우리가 집중을 해본다라고 한다면 전 로봇 관련주들 같은 경우는 단기적인 트레이딩 관점으로 오늘부터 내일까지 이렇게 좀 탄력적인 모습을 기대하는 접근보다는 투자의 관점으로 올해 연말까지는 로봇 관련주들 좀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본부장님께서도 로봇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의견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실 로봇은 지금 딱 하나만 보면 됩니다. 성장주라는 거. 일단은 사실 시장에서 지금 로봇주들의 투심이 많이 죽었던 부분들의 가장 큰 요인은 실적이었어요. 실적이 안 받쳐주기 때문에 결국엔 지금의 주가가 멀티플이 가장 타당한지라는 부분들의 베팅이 좀 많이 들어왔다라는 거. 그러면 결국 저는 지금 로봇주들은 실적을 볼 시즌은 아니라고 봅니다. 아직까지는. 왜냐면 이제 솔직히 한 말로 HBM 쪽도 개화를 시작을 해가지고 이제 지금 고성장을 하고 있는 부분들인데 사실 AI 자체가 지금 화랑기는 아니에요.
초입기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보면은 AI가 이제 초입기입니다. 그러면 초입기를 지나서 성장기를 지나서 화랑기까지 가야 되는 그런 시기가 지금은 있는 그런 구조적인 단계인데 로봇도 마찬가지예요. 로봇도 저는 지금은 초입기라고 보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럼 결국 로봇이 초입기라고 하게 되면은 실적은 어차피 따놓은 당상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거든요. 결국 이제 갈수록 로봇에 대한 수요는 폭증할 수밖에 없는 부분들. 우리가 지금 전 세계적으로도 굉장히 많은 문제들을 삼고 있는 부분들이 저출산이잖아요. 예. 저출산에 대한 부분들, 이 출산 정책 부분들을 계속해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강화를 시키려고 하고 있고, 그럼에도 결국에는 지금 출생률이 낮은 부분들은 먹고 살기도 좀 굉장히 힘들고 물가도 비싸고 그런 부분들이 저는 계속 연쇄적으로 작용할 거라고 봅니다. 그러면 결국 기업들 입장에서는 공장을 돌려야 돼요. 일을 해야 돈을 벌 거 아닙니까? 공장을 돌려야 되는데 일손이 부족하면 결국 로봇에 대한 수요를 계속 충당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 그럼 이게 로봇이 저는 오히려 개인적인 뷰로 보면은 일회성 비용이나 이런 부분들이 더 적게 들어갈 거라고 보거든요. 그렇죠. 왜냐하면 부품만 나중에 이제 추가적으로 교체만 해주면 되는 부분들. 그러면 내가 알아서 로봇들이 일을 해주고 하다 보니까 이게 어느 정도 메리트가 느껴진다 하게 되면은 공장도 아마 전체적으로 뭐 전동화 라인들을 좀 높인다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저는 결국엔 계속 진화가 될 수밖에 없다라고 봅니다. 그에 있어서 저는 오히려 로봇주들 같은 경우는 가장 좀 체크해야 되는 거 감속기 기업들. 네. 감속기 기업들이 아직 실적이 뚜렷하지는 않아요. 그리고 지금 로봇주들이 전체적으로 움직일 때 감속기 기업들 역시도 움직이는 폭이 크지는 않습니다. 근데 저는 감속기가 결국엔 성장성 여부로만 놓고 보면은 정말 많이 클 수밖에 없다고 보거든요. 네. 로봇에 무조건 필수적으로 들어가는 게 감속기 부품이다 보니까 감속기 기업들 같은 경우 특히 이제 대표적으로 SPG라든지 SBB테크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는 결국엔 클 수밖에 없는 그런 기업의 성장군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기업들은 좀 집중해볼 필요성이 있다고 보고 있고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그래도 그나마 로봇주 내에서는 실적이 그래도 좀 나오는 기업이에요. 네, 실적이 좀 나오는 기업이고 휴머노이드면 휴머노이드, 이족보행이면 이족보행 좀 로봇에 대한 좀 분야적인 기술력을 좀 많이 가지고 있는 기업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일전에 좀 부각이 됐던 부분들이 삼성전자랑 이미 일본의 R&D 센터를 구축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 부핏에 대한 이야기도 나오긴 하겠지만 앞으로 좀 로봇에 대한 상용화 부분들은 저는 계속 이슈가 나올 가능성은 높다라고 보고 있는 측면이다 보니 저는 오히려 금리 인하에 대한 수혜도 충분히 받을 가능성 높고요. 그런 관점으로 볼 때는 저도 대표님과 마찬가지로 로봇은 이제는 그래도 우리가 조금 담아봐야 되는 그런 시기이지 않을까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로봇주 이제 뭐 감속기 말씀해 주셨는데 네네. 감속기가 그 로봇이 움직일 때 좀 정교하게 움직일 수 있게 도와주는 그렇죠. 그런 부품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2시 30분이 좀 지나가는데 시장에서 좀 특징적인 종목군들이 몇 개 있는 것 같아요. 일단 HD 현대에너지 솔루션 같은 기업들 그러니까 실적적인 부분들이 잘 나왔는데 최근에 굉장히 특징적이라고 제가 생각을 하고 있는 부분이 CS 윈드라든지 동국 SNC 우리가 풍력주로 많이 네네. 분류를 하고 있는데 풍력주들 실적이 굉장히 잘 나왔어요. 근데 지금 HD 현대 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도 이 태양광 쪽에 대해서 엮이면서 지금 변동성, 실적이 잘 나왔습니다. 그래서 변동성이 커지고 있는 것 같은데 요즘에 뭐 미국에서 트럼프와 해리스가 이 대선 랠리를 하면서 누가 좀 더 강세를 보일 것인가에 대해서 이야기도 많고요. 또 해리스 트레이드 쪽에 대해서 누가 수혜를 받을 것인지 어떤 종목군들이 수혜를 받을 것인지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저는 지금 신재생 에너지 같은 경우는 사실 트럼프가 당선이 돼도 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과거에 트럼프가 실제로 대통령이 당선이 됐을 때 이 신재생 쪽에 대한 수요가 굉장히 늘어났다라고 해요. 투자도 많이 늘어났고 실제로 설치되는 양도 많이 늘어났다라고 이야기가 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해리스가 앞서 나간다는 것에 대해서 신재생 에너지가 수혜를 받을 수 있고 설령 되지 않는다라고 하더라도 트럼프 시기 때 과거의 임기였을 때 좋은 퍼포먼스를 보였기 때문에 전 지금 우리나라에서 이제 신재생 에너지 쪽의 주가 변동성이 커지는 것은 우리가 좀 체크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추가적으로 말씀드려보자면 지금 풍력과 태양광 같은 경우는 금리 인하에 대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군들이기도 하거든요. 저는 이제 지금 오늘 우리나라 시장에서 지금 현재 시각에는 코로나 관련되어 있는 기업들과 이 신재생 에너지 관련되어 있는 종목군들이 좀 보이더라고요. 제가 신재생 쪽에 대해서 좀 말씀드려봤는데 본부장님께서는 지금 시장에서 어떻게 좀 눈에 띄는 쪽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일단 지금 해리스 트레이딩 쪽으로 좀 시장도 많이 치우쳐 있는 것으로 지금 사실적으로 판단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지금 상황에서 이제 뚜렷하게 좀 봐야 되는 부분들이 일단 저는 진단
진단키트 관련주들 같은 경우는 단기간은 그래도 지금 수익을 또 챙길 수 있을 만한 좀 그런 섹터군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제가 아마 저번 주에 랩지노미스를 가지고 왔었을 겁니다. 예. 랩지노미스를 제가 추천으로 해드렸었고 오늘 일단 장중에 20% 넘게 좀 급등이 나와주고 있고요. 그러니까 결국 지금도 이렇게 거래량이 실린다라는 것은 그만큼 코로나 확진자가 생각보다 많이 늘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코로나 확진자가 많이 늘어나면서 진단키트 업체들이 지금 불티나게 진단키트를 다시 만들고 있고 이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공급을 하고 있다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럼 결국 지금 약국이나 편의점만 가도 진단키트 수요가 그렇게 많이 없더라고요. 제가 이제 뭐 며칠 전에도 진단키트를 한번 구해보려고 편의점 가서 샀더니 없다고 그죠? 합니다. 코로나 걸리셨죠? 네, 저도 코로나를 걸렸었거든요. 그래서 예. 저도 걸려보니까 이게 정말 너무 아프긴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제가 진단키트를 사려고 갔더니 없다고 하더라고요. 진단키트가. 그러니까 그 정도로 지금 진단키트에 대한 수요가 굉장히 많이 늘어난다는 거예요. 아마 이제 오늘 제가 알기로는 랩지노미스가 지금 진단키트 말고도 다른 이슈가 또 지금 부각이 돼가지고 같이 급등이 나오는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아무튼 지금 진단키트 쪽에 이렇게 거래량이 많이 쏠린다라는 것은 여전히 코로나에 대한 시장의 투자 참여자들의 관심도가 지금 높아져 있다라는 겁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대부분의 진단키트 업종들이 지금 추세를 전환을 시켜주는 구간에서 거래량이 전부 다 많이 터져준 상황이다 보니까 추가적인 상방은 충분히 있을 거라고 보고 있는 상황이고 대표님 같은 경우도 제가 진단키트는 굉장히 좋게 보고 있는데 또 개인적으로 또 네, 오늘 갑자기 그 진단키트가 또 한 번 시세가 나오고 있는데 오늘 장 후반부부터 거래가 들어오고 있는 쪽이 요 마스크와 관련되어 있는 종목군들도 네네. 갑자기 좀 자금이 들어오더라고요. 지금 KM 같은 경우도 단기적으로 변동성이 굉장히 커지고 있는데 관련돼서 오늘 아침에 좀 안타까운 이야기이긴 하지만 뭐 환자가 사망했다라는 이야기까지 좀 나오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주식시장에서는 모멘텀이 될 수가 모멘텀이라고 표현하기는 좀 그렇지만 주가의 변동성을 좀 키울 수 있는 이슈가 될 수 있으니까 저도 코로나19와 관련되어 있는 종목군들 같은 경우는 뭐 트레이딩 관점으로는 적합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정리를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뭐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눠봤는데 네네.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 진행을 하고요. 저희는 다음 주에 좀 더 풍성한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오늘장 내일장 1부에서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잠시 후 2부로 돌아오겠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